안녕하세요, 덕후입니다. 오늘은 귀멸의 칼날에 등장한 설정 중 일본의 역사적, 문화적 요소와 관련된 7가지를 살펴보려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탄지로가 무잔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뭔가 화려하면서도 낭만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작품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죠. 캐릭터의 대사나 행동 양식, 사물의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작품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들은 적절한 시대적 고증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렇다면 귀멸의 칼날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을까요? 바로 다이쇼 시대입니다. 다이쇼 시대는 1912년에서부터 1926년까지 다이쇼 덴노가 재위한 기간을 의미하는데요. 일본의 세계 대공황과 전쟁 직전 개화기에 반짝 노린 한금기이기도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중 탄지로가 무잔을 처음 만나는 순간을 살펴보면 도쿄의 번쩍이는 조명과 기술에 놀라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렇듯 동서양의 문물이 뒤섞여 묘한 매력을 뿜어내던 시대가 바로 다이쇼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다이쇼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사실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현란하고 멋진 문물의 이면에 일제에 침략되어 고통받던 선조들을 생각한다면 가슴 한켠이 시려오는 것도 사실이죠. 작품을 감상할 때 이런 점도 염두에 둔다면 더욱 풍부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로코다키의 가면입니다. 빨간색의 우로코다키의 가면을 보면 뭔가 강인한 느낌을 주는데요. 사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귀신도 부러워할 상냥한 얼굴이라서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하죠. 기살대 전대 수주로서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었을 그이기에 고민이 될 만도 한데요. 이 가면에도 나름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악기를 쫓아낸다는 토속적 의미가 바로 그것인데요. 기살대로서 오니와 상대하는 자신과 악기를 쫓아낸다는 의미를 지닌 가면의 조합을 통해 그의 기살대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은퇴한 이후에도 육성자로서 활약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탄지로의 귀걸이입니다. 사실 이번 컨텐츠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미 수많은 커뮤니티에서 이 귀걸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죠. 사실 작중 귀걸이는 태양의 호흡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데요. 요리치가 어린 시절 말을 하지 않자 그의 어머니는 귀가 멀어 말을 하지 못한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태양신께 귀를 밝게 해달라는 의미로 귀걸이를 선물하죠. 시간이 흘러 의미가 바뀌게 되는데요. 요리치에게 태양의 호흡을 전수받은 후계자가 없어 단절될 위기에 처하자 탄지로의 조상인 카마도 수미요시가 목숨을 구해준 요리치에게 감사를 표하는 과정에서 그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음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카마도 가문 대대로 태양의 호흡과 검수를 전승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신에게 복납하기 위한 가무의 일종인 카구라로 바뀌어 탄지로에게까지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실 탄지로의 귀걸이를 일본에서는 하나후다라고 부르는데요. 즉 화투를 의미하죠. 화투의 하는 꽃과 새가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카드는 상류 계급의 놀이였기 때문에 막부에서는 하류 계급의 상인과 서민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막부의 눈을 속이고 도박을 하기 위해 가게 안쪽에 도박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 최초의 꽃과 같은 발음을 가진 코를 문지르는 신호를 하면 주인이 도박장 안으로 안내했다고 합니다. 공식적 의미는 아니지만 태양의 호흡이 검술이 아닌 춤의 형태로 전승되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도 작가는 이런 점에서 착안하여 탄지로의 귀걸이를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그럼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기살대 대원의 복장입니다. 마치 교복과 같아 보이는 기살대 복장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일본 역사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에겐 교복이라 여겨질 텐데요. 사실 이는 일본의 교복이 아닌 당시의 군복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이상한 것은 교복이 실제로 군복에서 파생되었다는 사실이죠. 소년 만화에서 제국주의적 침략을 해왔던 일본의 군복을 모티브에 따라 조금 실망이긴 하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는 스타일상 현명한 결정이라 여겨지는데요. 왜냐하면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그려지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상황의 연출이 성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면 동시에 교복이라 여겨지는 복장에 의해 소년 만화의 분위기를 잘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시대라는 키워드인데요. 앞서 작품의 배경이 다이쇼 시대라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도시와 시골 사이의 극명한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작중 기차를 본 탄지로와 이노스케는 재미난 반응을 보여주죠. 이노스케는 기차를 땅의 주인이라 부르고 탄지로는 땅의 수호신이라 여깁니다. 그리고 기차를 공격하는 이노스케를 저지하는 모습에선 칼을 지니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는 사회가 되어버렸죠. 사실 귀멸의 칼라는 일본의 근대화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술 피업하는 사람이 있고 도시에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일본 사회가 급변하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곳에 온이라는 고전에서나 나올 법한 존재를 등장시켜 기살대에게 맞서게 하고 이 과정에서 시대와 문명의 발달이 있어도 인간의 의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작품 전체에 멋지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캐릭터의 과거는 시대적 풍경과 어우러져 깊이 있게 다가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귀멸의 칼라를 더욱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가 급변하는 사회 속에 과거와 현재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는 등꽃입니다. 작중 등꽃은 향을 풍기는 것만으로도 오니가 다가오기 힘들게 하는 한편 이를 이용해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 도구를 활용해 시노부가 오니를 죽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사실 오니가 왜 등꽃을 싫어하는가에 대해선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커뮤니티에 이 등꽃에 대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어 소개하자면 바로 등나무가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에 약한 오니가 싫어한다는 설정을 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사실 등꽃은 식용 및 약용으로도 쓰이긴 하지만 독성이 있어 많이 먹으면 위험한 것이 사실이죠. 반면 꽃이 참 아름답습니다. 또 다른 나무에 얽혀서 그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데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죠. 나중에는 이 토지를 좋게 만들어주기까지 합니다. 그만큼 등나무가 생명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더해 일본의 전통예술인 가부키와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1826년 처음으로 공연된 후지 무스메는 등나무 처녀라고 해석되는 가부키 춤입니다. 당시에는 5가지 춤 중 하나였는데 현재는 후지 무스메만 남아있는 상태죠.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지만 태양의 호흡 또한 카고라라는 춤으로 전승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만 남겨져 전승되었다는 사실이 재미있게 다가오네요. 마지막으로 7번째는 까마귀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까마귀가 흉조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귀멸의 칼날에서는 의외로 까마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작품에서는 오히려 흉조라기보다는 길조에 가깝게 해석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또한 어디까지나 작품에 한해서입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비둘기를 보는 것처럼 아주 쉽게 까마귀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도 길조라든가 흉조라고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인 것이죠. 즉 작품에서 까마귀는 그저 소식을 전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